이제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는 여당 쪽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 물어뜯기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표에 이재명의 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의 가장 약점이라고 파악을 했는지 아무튼 뭐 이런 선수 저런 선수 총 걸기를 하다시피 김건희 물어뜯기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앞장서 있는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추미애의 이거는 이제 줄리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역삼동의 라마다 르네상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지하에 볼케이노라는 술집이 있었고 또 특별 연회장이 6층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나타났었다, 이런 거고요. 그거를 열린공감 TV라는 유튜버가 이제 실명 인터뷰 뭘 하나 꾸몄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 까고 얘기한 사람이 나왔다. 안해욱이라는 사람요. 대한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이 남성인데, 그 남성이 이제 내가 그때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초대로 6층에 가서 술 한잔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사람 줄리라고 대학 교수라든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김건희더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턱 받아가지고 추미애가 여기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불을 막 계속 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자기도 이제 그러한 유튜버의 보도가 사실인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김건희 씨한테 커튼 뒤에 숨지 말고 해명을 하라, 이런 겁니다. 대질신문까지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줄리 찾기는 한 여성의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다. 공적 검증의 무대에 거짓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 범죄의 미끼를 던진 자, 시장터에서 한탕하며 놀던 그들이 허약한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공적 권력을 노리며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무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일부러 김건희를 검증하자는 게 아니라 김건희 부부가 자기들 발로 걸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추미애는 동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일에도 그랬고 토요일 날 그러더니 어제도 또 그 문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씨의 이런 이제 김건희 물어뜯기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하헌기 민주당 청년 대변인, 선대위 부대변인도 맡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추미애 씨가 사과해야 할 것 같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백해무익한 짓을 추 전 장관이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반응이 더 안 좋다는 거고.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 복당 안 했죠? 아직 무소속이죠? 손혜원 전 의원 열린민주당에서 떠져 나가고 그 뒷자리를 이제 김부겸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의겸, 죄송합니다. 김부겸 총리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송하다가 자꾸 김부겸 한 적이 있는데 김의겸이 이제 뒷자리를 차지했는데, 손혜원 전 의원이 자꾸만 이제 얼평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최근에 배우게 됐는데 얼굴 평가하는 걸 얼평.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얼평을 하면서 눈이 커졌다, 뭐 성형을 했다, 어쩌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여성들 뭐 남성도 다 마찬가지고 요즘 얼굴을 조금씩 손보는 게 국민 아니요 엄청나게 많을수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쌍꺼풀 수술, 저희 뭐 남성 동료들 중에서 쌍꺼풀 수술한 사람 굉장히 많던데요. 미용 목적도 있고 뭐 건강 목적도 있고 요즘 다 그러던데. 아무튼 손혜원 씨가 지금 그렇게 이제 하면서 눈동자 얘기를 들고 나왔고, 그러자 진혜원이라고 안산지청에 부부장 검사하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 진혜원이는 또 뭐 입술이 뭐 어떻게 됐다느니 말로 다 옮기기에도 껄쩍지근합니다. 뭐 입술 얘기를 또 한참 하면서, 근데 손혜원은 관상으로 보건대 그렇다고 관상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손혜원 검사는요, 지금부터 4년 전에 피의자의 사주관상을 보고 변호사를 바꿔라 라고 했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상 얘기를 꺼냈다가 검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무슨 버릇 누구 못 준다고 손혜원 검사, 이번에도 관상 얘기로 김건희 씨를 물어뜯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나왔죠, 손혜원 나왔죠, 진혜원 나왔죠. 허은하 국민의힘 이제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온갖 루머와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 되도 않는 루머를 터뜨리고 외모 평가를 하면서 키득거리는 게 공적 검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허은하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나는 뭐 전문대 출신이고 스튜어디스 출신이다 이러면서 자신도 그러한 경력 때문에 참아야 되는 모욕적인 발언, 비하 발언, 입에 담기 어려운 여성 비하 발언을 참아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건희 씨는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얼굴에 관한 얘기라든지 성형, 뭐 옛날에 술집에서 여종업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사뭇 심각한,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김건희 씨가 2007년도에 수원여자대학교에 이제 초빙 교수의 응모를 합니다. 초빙 교수라고 그래서 말이 초빙 교수, 뭐 겸임 교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콕 찍어서 누구 하나를 XXC 땡땡땡씨 우리 대학교에 와서 교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아마 거의 90% 이상은 응모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제 신청한 사람들을 공모를 해갖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한 사람이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 2007년도에 영상광고과에서 아마 초빙 교수를 한 사람, 실무 경험이 있는 초빙 교수를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김건희 씨가 이제 응모를 한 겁니다. 수원여자대학교에서도 내가 교수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데 그때 냈던 경력서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거기에 네 가지 상당히 심각한 의혹 제기가 가능한 네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오늘 아침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팀에 기획이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2002년부터 2002년, 2003년, 2004년 뭐 이렇게 3년 동안
내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수원 여자대학교 응모를 하면서 적었겠지요. YTN이 확인을 해보니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에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2년이 갑자기 유령 이사를 했다는 뜻처럼 돼버린 겁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단체에 유령 이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YTN 기자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관계자가 우리 협회에는 기획이사라는 자리가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게임산업협회가 생기기 2년 전부터 거기 기획이사를 했다느니, 또는 뭐 그 지금 게임산업협회는 기획이사라는 자리가 있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가 있다 커니 그 뭐야 도대체. 이런 의혹 제기가 하나. 두 번째 의혹 제기는 뭐냐면요, 당시에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영상 광고학과의 교수니까 아마 이제 이런 쪽에 뭐 상을 받았다 그러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YTN이 가서 알아보니 대상은 고사하고 김건희 씨가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름 바꾸기 전에 원래 이름 김명신, 이 김명신이란 이름으로 응모된 작품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요. 대학 선생을 하겠다는 분이 거기 경력사항에 받지도 않은 상, 그것도 대상, 그랑프리를 받았다고 적어냈다면 이건 매우 간큰 행동이 되는 겁니다. 뭐 장려상 이런 상이 아니고 대상. 사실은 좀 이런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런 거는 대학 측에서 조회 금방만 해보면 금방 다 나올 텐데,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연도별로 대상 수상자들 이름도 다 나오고 그럴 텐데 뭐 그런 걸 잘못 썼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런데 기자가 가서 확인해 보니 김명신은 응모한 적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세 번째 의혹제기가 그렇습니다. 특별상은 회사한테 주는 거랍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마치 개인이 받은 것처럼 적었다. 이거는 뭐 그 약간의 과장, 약간의 부풀리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상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는 쑥 빼고 그냥 본인이 받은 것처럼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이 두 번 있다. 팀이 뭐 했는데 또 혼자 받은 것처럼 했다. 이제 이런 의혹 제기인데, 근데 김건희 씨가 이 YTN하고 또 인터뷰를 30분 동안이나 했대요. 30분이면 굉장히 이제 길게 아마 유선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 인터뷰 자체가 또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찾아보니 응모 자체를 김건희 씨는 안 하셨던데 어떻게 이런 경력을 써 넣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대답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서 내가 거짓말로 적어놨다.
대학 교수의 그 자리에 응모를 하면서 그 경력서를 쓸 때 돋보이고 싶어서 받지도 않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인가요? 라고 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대답을 한 게 아닌가. 기획이사,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지도 않았다는 기획이사로 일한 건 맞느냐? 이제 그러자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서 내가 일을 했었다. 이 대답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관계자들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대학에 이렇게 강사로 나갔을 때 그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내 강의에 특강 강사로 모시기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건데요. 그것하고 기획이사로 재직한 거는 엄연히 다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터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이 터진 겁니다. 근데 허위 경력 사문서 위조 이거는 징역 7년, 징역 5년 혹은 1,000만 원까지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건 아니고요. 지금 이래서 이 문제가 아주 크게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바로 여기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있은 일인데요.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김건희의 삶 자체가 완벽한 성형 인생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김건희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김건희 씨의 대답은 이런 뜻이다. 너희들이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믿지 못하겠다면 어쩌려고. 남편 후배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김의겸 의원이 또 비난을 했어요. 김건희 씨가 대답 중에 아니 내가 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조국 딸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려는 속셈이다. 너무 얄팍하다. 김건희의 논리대로라면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는 건 괜찮고 학생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다. 라는 뜻이냐?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 뭐 그런 식으로 김의겸 의원도 비판 대열에 지금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원회 수석 부대변인 최지연 대변인이 이제 해명을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기획이사 직함을 가졌던 건 맞다. 이렇게 정면으로 그걸 다시 뒤집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후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수원여자대학에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정상으로 발급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해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년 동안 이 게임산업협회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간 중에 기획이사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연도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대상을 받았다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그 부분, 이제 응모한 적도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지연 대변인의 해명서에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MBC 라디오에 가서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의 그 해명은 그 YTN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 자체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 진위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혹 제기에 해당되는 기간이 결혼 이전이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아무런 책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혹 거론은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보면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처신을 놓고 결혼 이후에 제지하지 못했다면 윤석열 후보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일을 갖고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이 수원여자대학교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제기는 어제 저녁부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1시 김광일 쇼 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뭐 그런 의혹 제기는 의혹 제기대로 이제 진위 여부가 뭐 차차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실상 문제 아닌가, 이런 것이 드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거기는 메머드급 정말 내로라는 사람들이 거기 와글와글 지금 모여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후보 배우자 실장 없습니까? 민주당 쪽은 있던데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언론과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 YTN 기자가 전화 걸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받으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만약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든지 사과하든지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자의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인을 해야 되는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후보의 배우자가 아무 기자의 전화나 다 째깍째깍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힘든 좀 얼토당토하는 답변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걱정하시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 많으실 겁니다. 저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약점,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휘자가 있는 것, 지휘자가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이 총공세를 펼쳐서 물어뜯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지금 몰려가 있고 뭐 도떼기 시장처럼 와글와글 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냥 뻥뻥 터져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터져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그 방식도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저쪽에서 다시는 더 이상 뭐 일이 없도록 뒤집어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색하도록 그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네. 아침에 그 관훈클럽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관훈클럽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 경력은 아니다. 다만 제 처가 결혼도 하기 전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고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적절하게 보여진다 라고 말을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와이프가 뭐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그렇게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 라고 대답한 것은 부적절한 대답이었다. 제목도 그렇게 뽑혔네요. 네. 이런 일도 뒤지느냐고 한 건 부적절하다 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답니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그 총공세 물어뜯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열일하는 추느님, 추느님, 추느님이 아니라 추누님, 추미애 전 장관 가리키는 거죠. 고마운 엑스맨입니다. 엑스맨은 오히려 적군을 더 이롭게 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뜻할 때 저런 말을 쓰지요. 고마운 엑스맨, 잘 모셔야 정권 교체가 순조로워집니다. 추미애 씨가 저러고 있는 거 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음 두 번째, 아니 정과 사범 당사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낯짝을 티미는 것은 괜찮고, 이걸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분 있죠, 영감님. 오징어 게임의 그 모든 설계를 했던 주역입니다. 사실은 그 오징어 게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나오지요. 예. 이분이 돈도 다 대고 오징어 게임을 설계를 하고 했던 분이 마지막에 나오죠. 아니 정과 사범 당사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낯짝을 티미는 것은 괜찮고, 뭐 이제 제 성대모사 괜찮으셨습니까? 응? 영부인을 뽑는 선거였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해명이죠. 이 영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 후보 뽑는 선거잖아. 라고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아침에 윤석열 후보는 부분적으로 그 김건희 씨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허위 경력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인정을 했고, 특히 김건희 씨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래된 일도 뒤지느냐라고 말한 대목은 부적절했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말했습니다. 댓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공격형 기사 계속 보다 보니 내 눈동자도 커지고 있어요. 김건희 씨 눈동자가 커졌다. 거기에 대해서 내 눈동자도 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손혜원 씨가 한 것에 대해서 어디서 판소리 안 들려요? 못된 뺑덕어멈이 콩주에 질투가 나서 우통 벗고 나루터에서 수박 먹는 판소리 나만 들리나? 네. 걸그룹 데뷔 기사인 줄 알았네. 정치 수준 좀 올립시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진흙탕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